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에서 마켓캡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서 1.3조 달러 정도 되고 비트코인은 34,070불.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3만 불에서 4만 1,000불, 4만 2천 불 사이를 횡보하다가 최근에 와이코트 차트, 와이코트 스케매틱 어큐뮬레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긴 꼬리가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을 해서 와이코트가 42,000불을 깨고 올라가야지 그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다시 42,000불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해서 3만불 밑으로 들어갈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뉴투데이에 나온 JP 모건이 2018년도 베어마켓과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전에 JP 모건은 비록 비트코인이 하락할지라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10만 불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또다시 또 베어마켓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봤는데 우리는 2017년, 18년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2013년 차트랑 비교했을 때 더블탑 2017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에 가깝다. 완전히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설명드려 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는 리서치 노트에서 암호화폐 시가 초객을 보면은 2018년도 약세장 진입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최근에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등 여러 주요 암호화폐가 이미 최고점에 비해서 60% 이상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4월 14일 정점에서부터 48% 이상 떨어져 있다. 전체 암호화폐를 보면 2018년도 암호화폐의 겨울은 가장 심각한 비트코인 역사 중에 하나였는데 일부 주요 프로젝트의 가치가 거의 99% 하락한 것도 있고 수백 개의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었다라고 상기시키면서 JP모건은 비트코인 채굴장에 많은 단점이 있고 중기 비트코인 목표를 23,000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비트코인 목표를 10만 달러로 했는데 그거의 4분의 1도 안 되게 다시 설정을 했는데요. 현재 중국이 채굴자들을 거의 추방하는 징계로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약세로 들어왔는데 JP모건에 따르면 중국 비트코인 밴 금지는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에서 광산 사업 단속은 중국의 높은 해시레이트 점유율에 대한 변화를 가속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탄자니아의 최근에 비트코인 크립토 발언에 대한 데일리하들의 뉴스 기사입니다. 탄자니아 중앙은행 총재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탄자니아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또 번복이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탄자니아 중앙은행은 새로 취임한 탄자니아 총재가 신생 사업을 수용하라고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제 암호화폐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2019년도 11월 탄자니아 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새로 취임한 탄자니아 총재 핫산 총재는 친암호화폐 발언으로 금지령이 번복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3월 전임자 대통령이 사망한 후 부통령이었던 탄자니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탄자니아는 암호화폐의 상승을 대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대통령은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통화를 받아들이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통화라는 말을 크립토커런시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중앙은행에 그 문제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라고 조언하고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630억 달러의 경제 규모로 주로 현금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로 달러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달러와 비트코인 투 트랙으로 간다. 이런 나라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 상당한 나라가 빈공국이고 자국 통화가 인플레이션으로
거의 쓸모가 없어지고 US 달러조차도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를 사용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 특히 한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지금 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념으로 변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크립토 인베스터에서 업홀더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업홀더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플랫폼 업홀드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150개 이상 국가에서 600만 명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데요. 영국 내 거래량 업홀드에서 비트코인이 리플, XRP에 추월당하고 있다. 즉 XRP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다 이런 말인데요. 현재 15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업 모두에게 46개의 디지털 자산, 27개국 통화, 그리고 4개의 귀금속 및 50개의 일부 미국 자산을 제공한다고 하는 업홀더입니다. 영국 사용자 수가 지난 12개월 동안 500% 증가하고 2020년 약 2,500명에 비해 2021년에는 월 평균 15,000명의 신규 고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 동안 모든 암호화폐의 영국 거래량이 16배가 급증했는데 이 중에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는 XRP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8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고 XRP가 딜리스팅 즉 상장 폐지가 된 미국 안의 거래소에 비해서 그것을 다 소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XRP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리플랩에 대한 SEC의 불만이 XRP 가격에 유입된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SEC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법원 판단이 아직 없다고 보고 있으면서 미국 법률의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어떠한 것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업홀더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IMF와 SDR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IMF에서는 물밑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어하고 준비하고 있는 형태인데 하이퍼 인플레이션급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주의 깊게 우리는 보고 주식시장과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 시장도 적용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IMF, SDR 기사를 종종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SDR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DR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970년 발동된 국제통화준비 의 한 종류로서 금과 달러를 보완하기 위한 제3의 화폐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 생산에는 한계가 있고 달러 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SDR, 특별 인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인출권에 해당되는 것은 달러, 엔화, 유로와 파운드와 위안화 이렇게 5개. 위안화는 2016년에 통화로 구성됐는데 이 가맹객 중 한 나라라도 국제수지 적자가 빠졌을 때 이걸 준비하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IMF는 8월까지 새로운 SDR 할당을 완료할 것을 예상하고 8월 말까지 특별 인출권 SDR의 새로운 배분 과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라이스 대변인은 말하고 있는데 IMF 집행이사회는 IMF 회원국,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들로 하여금 코비드-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IMF 국제통화기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6,500억 달러의 새로운 SDR을 배분하기로 제안을 논의했다고 말하고 8월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SDR은 페이퍼 골드라고 알려졌는데 이 SDR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비체인 파운데이션에서 비체인에 대한 최근 소식들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가 비체인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 코인들이 요즘에 다른 것보다 더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트위터에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 26일 날 기사, 21일 날 기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비체인이 3주년을 맞았습니다. 비트러스트의 성공은 다양한 글로벌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기반이 되어 온 인프라 기술 덕분으로서 그 트래킹 시스템을 완벽히 지금 구현하고 있다. DNV는 비체인을 사용해서 개발을 했고 곧 출시될 예정이다. DNV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트윗입니다. 비체인이 중국 정부에서 의료 시스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체인이 미국과 다른 나라 위주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비체인이 이제 미국 공안에서도 인정하고 중국 의료 시스템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히려 가격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체인 토르를 기반으로 구축된 비트러스트는 더 나은 코비드-19 위험 관리를 위해서 중국 현지 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총 95개 이상의 커뮤니티와 30만 명 이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비체인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정부가 비트러스트를 채택하여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 분야의 비체인이 역할이 중국 안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체인이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맺은 지 2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월마트 파트너 관계를 맺은 지 2년이나 되었다. 비체인이 블록체인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유통업계에 적용된 우수한 블록체인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체인이 3주년이 되었고 월마트 차이나는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월마트 차이나를 획기적으로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21년 6월 22일 수저우 신구인민정부가 개최한 행사에서 비트러스트가 상위 10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소개되어 관계자들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오늘은 엄청 더운 날씨로 31도가 되었습니다. 보통 7월 말이나 8월 말쯤 돼야지 30도가 넘는데 6월 말인데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걸 보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는 더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인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